남자가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여자의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은 의외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특별한 대사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마음이 결정됩니다. 남자는 원래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존재입니다. 재미있다거나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는 깊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 사람만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 전체를 움직일 정도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모나 성격만이 아니라 더 깊은 부분에서 느껴지는 신뢰와 안정감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답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공기입니다. 남자가 어떤 순간에 결심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여자가 그 계기가 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너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매력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이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해 쓰고 싶다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손익을 따지거나 상대의 반응을 보며 행동했던 남자도 이 사람에게는 대가 없이 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고 싶게 만드는 여자는 응석 부리거나 하양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거기 있어주고 웃어주고 솔직하게 고마워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소한 교류 속에서 이 사람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다, 이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민수 씨는 그전까지 자기중심적이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고 놀랄 정도로 변했다고 합니다. 데이트에서 자기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녀가 기뻐할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추워 보이면 겉옷을 벗어주고 작은 선물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못 참는 감정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을 해준 것도 아닌데 왜인지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아마 그녀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치채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면 기쁠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전합니다. 해준 일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기뻐해줍니다. 그런 반응이 남자의 주고 싶은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남자 안에서 이 사람을 소중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지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 끝에 있는 것이 인생의 결심입니다. 받았다면 상대의 다정함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고마워라고 진심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쌓임이 남자의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받은 다정함에는 성실히 답합니다. 그런 여자와 있으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이 사람을 계속 소중히 하고 싶다는 감정으로 자랍니다. 남자에게 일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장소이고 자존심과 삶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해해주는 여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신뢰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해란 내용을 아는 것이나 자세한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모습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힘들겠다, 무리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나보다 일이야 방치당한다고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아해도 깊이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남자는 싸우고 있을 때일수록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존재를 원합니다. 그 존재는 연인이라기보다 아군입니다. 그리고 그 아군이 되어준 여자에게 남자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준호 씨도 그런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30대 중반 남자로 압박이 큰 일에 매일 쫓기며 연애는커녕 누군가에게 기댈 여유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만난 것이 수진 씨라는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일 우선인 준호 씨에게 수진 씨도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가 바쁠 때는 건강만은 챙겨라고 메시지를 보내주거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도 준호 씨 타이밍에 맞춰줄게라고 받아들여주거나 그런 다정함이 조금씩 준호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큰 프레젠테이션 전날 극도의 긴장으로 식사도 못하던 준호 씨에게 수진 씨가 가져다 준 것은 작은 주먹밥과 편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모습 다 보고 있어. 괜찮아, 준호 씨라면 할 수 있어. 그 말만으로도 그동안 당연히 해야 한다고 들어온 그에게 믿어준다는 실감은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합니다. 뭔가를 해줘서 끌린 게 아니라 그저 곁에서 묵묵히 믿어준 것이 얼마나 고원이 됐는지 그는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준호 씨의 일을 자세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당신 그 자체를 받아들여줬습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를 품게 됩니다. 바쁨을 탓하지 않고 못 만나는 것을 불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자신을 우선시하려 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답게 있을 수 있는 곳을 지킵니다. 그 자세야말로 남자의 마음에 깊이 닿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남자가 결심할 때 화려한 계기는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믿어주는 존재가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남자는 약함을 보이는 게 서툽니다. 그것은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경험의 쌓임 때문입니다. 약함은 멋없는 거 보이면 실망시킬 것이라고 어딘가에서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금을 토하는 일은 적고 하물며 연인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 치유받고 싶고 안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함을 보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주느냐에 따라 남자 아내의 신뢰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말해준 것은 지훈 씨라는 남자였습니다. 의료 관련 일을 하는 그는 사람의 생명과 마주한다는 무거운 책임 속에서 늘 긴장하며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차분해 보이는 그지만 실은 일에 스트레스를 쌓기 쉽고 휴일에도 어딘가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마음을 연 것이 미희 씨라는 여자였습니다. 미희 씨는 이른바 헌신적인 타입은 아닙니다. 그저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래 힘들었겠네라고만 답하는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 씨가 일해서 큰 실수를 해서 환자에게 심한 말을 듣고 몇 시간 동안 우울해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품을 내용이었지만 미희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싫은 말이야라고 그 일을 입 밖에 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네라고 말한 후 그녀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고 그저 지훈 씨의 손을 잡고 묵묵히 옆에 앉아 있어줬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다정하고 마음에 스며들었다고 그는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돼 같은 말을 들었다면 오히려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미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지훈 씨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약함을 보이고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경험은 남자에게 정말 귀중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자는 그에게 단순한 연인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자도 마음 어딘가에서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때 무조건적으로 감싸주는 사람은 평생의 신뢰를 얻습니다. 미희 씨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그를 통째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잘 보이려 할 필요도 기운내게 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로의 당신도 괜찮다는 공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지훈 씨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안 순간 왠지 안심되고 사는 게 조금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안정감이 이 사람을 소중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어갔다고 합니다. 약함을 낼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짜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평생 소중히 하고 싶은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어느 정도 눈치를 봅니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점점 마음이 지칩니다. 특히 남자는 밖에서는 참는 쪽인 경우가 많아서 사적인 시간에는 최대한 편하게 있고 싶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여자 이상하게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결코 예의가 없다거나 무례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본심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나 불만이 생기지 않고 신뢰가 깊어집니다. 이것을 실감한 것이 경태 씨라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몇 명과 사귀었지만 잘 보여야 해 싫어하지 않게 행동해야 해라고 늘 어딘가 무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너무 맞춰서 지치거나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거나 정말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면서도 그런 상대를 좀처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리카 씨라는 여자였습니다. 리카 씨는 분위기를 너무 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생각한 것은 말하고 상대에게도 말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공격적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때라고 묻는 다정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경태 씨가 일 때문에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로 리카 씨에게 강하게 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어색해질 장면이지만 리카 씨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좀 기분 안 좋지, 내 일이 아니라 일 때문에 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경태 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탓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마음을 대변해준 것이 기뻤습니다. 그 후 미안 짜증을 부렸네라고
솔직하게 사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라면 그런 말 절대 못했을 텐데 리카에게는 제대로 전하고 싶어졌어요. 경태 씨는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던지는 관계가 아니라 말을 고르면서도 본심으로 마주하는 관계가 두 사람의 신뢰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은 뭐든 거리낌 없이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대로 받아들여줄 거야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옵니다. 그런 관계는 남자에게 매우 귀중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작은 어긋남이나 불만을 방치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오래가는 유대로 이어집니다. 경태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릴카와 있으면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서로 긴장하지 않지만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공기를 만들 수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계속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과의 궁합은 대화의 템포나 웃음 포인트에도 잘 나타납니다. 특히 남자에게 함께 있어서 웃을 수 있는 여자는 상상 이상으로 큰 존재입니다. 예쁘다거나 다정하다는 요소보다 왠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시간을 잊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남자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반드시 개그맨처럼 웃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웃음 코드가 비슷하다거나 농담이 통한다거나 조금 특이한 감성이 편안하다는 감각적인 것이 오래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백희 씨도 그런 감각을 통해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IT 회사에 다니는 조용하고 어느 쪽인가 하면 내성적인 타입입니다. 연애에서도 상대를 웃게 하는데 자신이 없고 자신이 말이 없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에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소개로 만난 하루카 씨라는 여자로 그의 인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하루카 씨는 마치 친구 같은 거리감으로 대해주고 자신의 작은 발언에도 웃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농담하고 받아치기를 기다리는 장난스러운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은 오랜만이었어요. 백희 씨는 처음 만난 그날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데이트 중에 침묵이 있으면 초조해하거나 뭔가 이야기해야 해라고 무리해서 화제를 찾던 그가 하루카 씨와 있을 때만은 신기하게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루카 씨가 갑자기 있잖아. 백일 씨 사실 좀 허술하지라고 말했습니다. 백일 씨는 놀랐지만 그 말투가 너무 농담스러워서 저절로 웃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왜 알았어라고 답하자 왠지 얼굴에 써있어라고 놀려서 그 주고받기를 하는 동안 백일 씨 안에서 뭔가가 풀렸다고 합니다. 재미있다는 것은 단순히 웃을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이상한 나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얼굴이 아닌 자신의 서툰 요소나 빠진 부분, 그런 면을 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남자 안의 신뢰와 안정이 싹 틉니다. 백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카와 있으면 왠지 내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웃어주는 것만으로 내 존재가 긍정된 것 같아서. 재미있다는 것은 상대를 즐겁게 하는 재능이라기보다 함께 있는 공기가 즐거워진다는 공명 같은 것입니다. 침묵이 무섭지 않고 말의 캐치볼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 리듬이 편안한 관계는 무엇보다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만나면 이 사람과라면 매일이 밝아질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계속 함께 있고 싶다, 이 사람을 소중히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뭔가 전부가 딱 맞았어라고 말하는 남자의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몸의 궁합이라는 주제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실은 남자가 이 사람을 평생 소중히 하고 싶다고 느끼는데 상상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마음의 연결이나 안정감, 신뢰 같은 내면의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런 쌓임이 있기 때문에 스킨십도 또한 깊은 유대를 확인하는 행위가 됩니다.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확실한 신뢰 위에 쌓인 몸의 연결, 거기에는 말 이상으로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정치 씨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면과 관계를 가졌지만 마음과 몸이 동시에 채워졌다고 느낀 것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리노 씨와 처음 함께 보낸 밤을 그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테크닉이 있었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어서 저도 이상하게 긴장하지 않았어요. 리노 씨는 스킨십 중에도 자신의 기분이나 감각을 솔직하게 전해주는 여자였습니다. 이게 좋아, 이건 좀 불편해 같은 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유해줍니다. 그것을 듣고 정치 씨도 어떻게 하면 그녀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을 전하는 관계가 되고 그것이 스킨십에도 나타났습니다. 그저 맞추는 게 아니라
함께 느끼고 함께 즐긴다는 공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몸의 궁합이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욕구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 여운이 일상에도 이어져서 문득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하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 정치 씨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페이스나 타이밍이나 전부가 자연스럽게 맞았어요. 무리해서 맞추는 느낌이 아니라 둘 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이 무리가 없다는 감각이 남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에게 너무 눈치 봐서 지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대충도 아닙니다. 딱 맞는 거리감과 감각의 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계속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킨십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합니다. 말로는 부끄러워서 못하는 애정도 다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빠서 말을 나눌 수 없는 날도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스킨십의 궁합이 좋다는 건 실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정치 씨는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몸에 연결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마음과 몸 어느 한쪽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관계를 양쪽에서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됐을 때 남자는 이 사람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이상도 꿈도 아닌 현실의 그대로를 받아들인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불교에는 여실지견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환상이나 기대를 통하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연애는 어딘가 꿈을 꾸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다정에 잘 맞아 나를 바꿔줄지도 몰라. 그런 기대나 이미지를 통해 상대를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 내면의 투영입니다. 진짜 상대는 의외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필터가 벗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신경 쓰이는 버릇도 과거의 일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인정했을 때 그리고 그래도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소중히 하고 싶다는 감정에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실지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신격화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나 이상을 강요하지 않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결점을 고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구나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다툼이나 지배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그저 온화한 이해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안심했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나란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할까? 바로 그것이 여실지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 번은 불안이나 망설임이 생기지만 그 현실을 넘어섰을 때 사람은 비로소 상대의 존재 그 자체에 조용히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부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았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과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남자는 결심합니다. 그것은 열정적인 결의가 아니라 조용한 확신입니다. 여실지견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를 진정으로 소중히 할 준비가 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소중히 하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쉽게 말로 할 수 없지만 확실히 마음에 깃드는 감정입니다. 결코 특별한 무언가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지는 여자는 외모도 직함도 아닌 일상의 행동이나 말 분위기 속에 그 이유가 살짝 배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소중히 하려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기쁩니다. 누군가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결국 서로를 키워가는 힘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지만 솔직하게 그렇게 누군가와 마주할 날이 분명 또 올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그대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밖에 없다가 되기를. 그리고 더 행복을 잡고 싶은 분은 꼭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그리듯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가 매일 내 웃는 얼굴을 보고 안심해주고 있어요. 서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요. 그에게 정말 소중히 여겨져서 행복해요. 그렇게 이루어진 미래를 말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작은 희망이 여기서부터 따뜻하게 퍼져나가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